동거하시려고요? 잠깐,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동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돈도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도 알아볼 수 있죠.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혼할 확률이 더 높다. 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체 왜 동거한 커플들이 이혼할 확률이 더 높은 걸까요? 대체 왜? 오늘은 그웬돌린 세이드만 박사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에서 동거가 이혼 확률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혼 전에 동거를 했더라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현재 동거 중이거나 동거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자녀의 동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학 개론, 구독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볼까요? 예전에는 동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고, 동거하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동거를 터부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몇몇 나라의 경우 동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국의 동거 비율은 어떤지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동거 비혼 현황은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하네요. 때문에 과거에 비해 대한민국의 동거율이 많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 주변, TV, 그리고 인터넷만 봤을 땐 동거에 대한 의식 자체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개방적이게 됐더라도 여전히 동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동거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결혼을 하고 나면 이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동거가 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놓기 때문에. 몇몇 연구진들은 동거 경험 그 자체가 관계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놓는다고 말합니다. 동거를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덜 헌신하게 되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쉽게 헤어질 확률이 적은데요. 동거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든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관계에 헌신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과 비교했을 때,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 이혼에 대해 더 수용적이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결혼 전에 함께 동거를 했고, 결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된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로 토의를 했을 때 동거를 하지 않고 바로 결혼한 커플들보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부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동거 그 자체가 커플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연애만 하는 커플들을 보면 이들이 다투는 주된 이유는 질투 또는 서로에 대한 헌신 수준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이들이 다투는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 그리고 집안일과 관련된 것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들을 보면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 후에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선택한다고 해요.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다가 동거를 시작한 커플들을 조사한 결과 서로에 대한 만족도와 질이 떨어졌을 뿐더러 갈등이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동거가 이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동거가 이혼율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 때문에.
몇몇 연구진들은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동거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97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시행된 1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동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심이 낮고 더 개방적이며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에도 덜 헌신적이었고요. 더 나아가 이들은 관계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더 쉽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과 동거를 해본 사람은 결론적으로 현재 결혼한 배우자, 딱 이 한 명과 동거한 사람들에 비해 이혼한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이유, 즉 신앙심이 낮고 더 개방적이고 이혼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개인적 특징은 동거가 이혼율을 높이는 현상을 완벽하게는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어쨌거나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특징이 발견됐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대 동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계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헌신 수준도 낮추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우 무시무시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어디서나 예외는 존재한다. 제가 동거를 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만 했지 동거를 하면 무조건 이혼하게 된다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동거를 했어도 아주 이쁘고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진들도 궁금해했어요. 동거를 했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동거를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은 동거를 시작한 시점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동거를 시작한 시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거를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한 커플,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반지를 주고받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동거를 시작한 커플은 이런 과정 없이 동거를 바로 시작한 커플들에 비해 서로에 대한 헌신 정도가 매우 높았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결혼 후에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들에게는 동거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세이드만 박사는 이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거 그 자체가 아니라 동거를 시작할 때 커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동거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동거를 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리라는 확신이 있고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고 반대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이 배우자감으로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은 더 잦은 갈등을 경험하고 결혼 후에도 이혼할 확률이 높았죠.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이거나 동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짝과 동거를 하는 또는 동거를 하려는 목적,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 더 나아가 동거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을 말이에요. 전체 커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동거 경험이 있는 커플들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 건강한 의사소통, 헌신이 밑받침된다면 동거를 하는 기간에도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기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연애를 하든 누구와 동거를 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갈등, 힘든 일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놓는다면 힘든 시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이드만 박사의 글,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경험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멋진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결혼, 사랑에 관한 고민이나 궁금한 연구가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